안녕하세요. 건설을 가장 쉽게 알려주는 박원장 기술사입니다. 이 자동차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콘크리트 배합 설계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콘크리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배합 설계인데요.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에 대하여 설명해 보라 하면요. 대부분 잘 못합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설명하라 하면 내가 설명을 잘 못해요. 자, 배합 설계 내용을 보면요. 설계 기준 강도, 배합 강도, 시멘트 강도 쭉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각 항목마다 상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배합 설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 핵심적인 것을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배합 설계라 했는데요. 다른 말로 레시피입니다. 콘크리트 만드는 레시피예요. 근데 말을 배합할 때 설계한다고 배합 설계란 말을 붙여놨어요. 이 콘크리트는 물, 시멘트, 모래, 자갈을 섞어서 만들죠. 자, 모래는 잔골재라 하고요. 자갈은 굵은 골재라 합니다. 자, 이 섞는 양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배합량을. 자, 여기 보면 물 결합제비가 있습니다. 물 결합제비는 물, 시멘트 비나 같은 말이죠. 결합제라는 것은 시멘트 플러스 혼화제니까요. 자, 그래서 물하고 시멘트 양을 결정한다는 것이고요. 보면은 장골재율, 모래의 양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장골재를 결정하면은 굵은 골재율도 나오겠죠. 굵은 골재량도 나올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장골재량을 결정한다는 것이고요. 또 굵은 골재는 최대 치수가 중요해요. 25mm냐 40mm냐 이렇게. 그래서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정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단위 수량, 물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양을 결정하는 게 배합 설계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양을 결정하기 전에요. 먼저 설계 기준 강도를 결정하겠죠. 자, 설계 기준 강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요.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자, 설계 기준 강도는 28일 압축 강도 기준입니다. 콘크리트의 7일 강도, 91일 강도도 아니고요. 28일 되는 압축 강도, 쉼 강도, 인정 강도도 아닙니다. 압축 강도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고요. 자, 배합 강도는요. 불합격 나지 않기 위하여 설계 기준 강도에 할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계 기준 강도 FCK 플러스 할증한 강도라는 것이에요. 자, 이 할증을 레미콘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한 14%, 15%더 강도를 크게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배합량을 결정을 한다 했는데요. 배합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 결합제비는 될 수 있는 데도 낮은 게 좋다. 물 시멘트비, 물 결합제비를 작게 하는 것이 콘크리트의 공급을 줄이고요. 강도, 내구성, 수밀성 증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굵은 골재, 장골재. 이 골재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골재의 실적률은 큰 게 좋고요. 조립률은 양호한 게 좋다. 자, 실적률, 조립률 이런 세부적인 것은 책을 보면 금방 알게 돼요 또. 자, 다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방 배합을 하는데요. 시방 배합은 각 재료의 표준 상태죠. 그러니까 특히 물, 시멘트, 모래, 자갈을 쓰는데 자, 모래, 자갈의 입도나 함수를 표준적인 상태로 정한 것이고요. 현장 배합은 이제 현장의 재료의 실제 상태를 기준으로 보정을 한 배합이죠. 콘크리트 배합 설계 과정을 보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기본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정말 대부분이라 해도 돼요. 자, 여기서 조금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는 큰 줄기를 이해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도 없어요. 실제적으로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요. 기술사 시험에서 충분히 콘크리트 배합 설계 나왔을 때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기본적인 콘크리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이렇게 콘크리트 종류가 많은데 실제 여기서 시험 나오는 것은요. 너댓 가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거의 안 나오거나요. 아주 간혹 나오거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자체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것이 50%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라면으로 이야기하면요. 자, 라면을 잘 끓이는 방법을 알면요. 김치 라면 끓이든 치즈 라면을 끓이든 콩나물 라면을 끓이든 그 방법도 금방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콘크리트 자체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콘크리트 분류 중에요. 실제로 나오는 것들은 대여섯 개밖에 안 돼요. 그것도요. 이 콘크리트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활용해서 적을 수 있는 게 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보면은 콘크리트 배합은 소유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 저항성, 절근 또는 강제를 보하는 성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강도, 내구성, 수밀성은 제가 아주 중요하다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배합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고려해서 배합을 하는데요. 균열 저항성도 있으면 더 좋다. 핵심적인 글자는 강내수를 먼저 기억하시고요.
균열 저항은 보너스예요. 기억나시면은 또 적으시면 되고.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은 될 수 있는지 적게. 당연하겠죠? 배합 설계를 할 때 지금 시공을 해야 되니까 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 시멘트비는 작게 해라. 단위 수량은 작게 해라는 것이죠. 우리 음식 할 때요. 맛이 있는 범위 내에서 소금과 설탕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넣어라. 그런 말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내수를 잘 이해하고 기본을 이해하시다 보면요. 균열 저항성이나 철근 강제 보호 성능, 워커빌리티, 단위 수량 작게 이런 것들은 저절로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국내에서 아주 권위 있는 건설 시공학 책에 있는 것을 제가 하나 예시를 들겠는데요. 여기 보면 배합 설계의 방법 및 요구 조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은 콘크리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적어놨는데요. 자, 이렇게 나눠서 암기를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중에서 중요한 말은요. 여기 있네요.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만족한다. 자, 이런 콘크리트를 배합할 때 만드는데 당장 시공을 해야 되니까 워커빌리티나 단위 수량의 최소 이런 내용으로 추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대부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암기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암기를 하려고 하면요. 다 암기해야 돼요. 이거. 암기하지 않고 중요한 것을 적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배합 설계 방법 요구 조건이라고 문제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적어야 될 것 아니냐? 아닙니다. 이걸 적는 게 아니에요. 뭘 적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기본 이 내용을 적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배합 설계 방법 이런 순서로 방법을 한다. 그리고 요구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물결합 제비는 작게 하고 장골재 이런 실정열이 크고 조림률은 양호하게 하고 이런 내용들로 가지고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오죠. 여기도 같잖아요.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책하고 똑같이 암기하려고 하는 주입식 공부를 지향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술자 합격 공부 방법을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 이해가 우선입니다. 기본 이해는 아주 큰 줄기 위주로 큰 숲을 보고요. 핵심 내용 위주로 봅니다. 자, 두 번째, 주입식 공부를 하지 않고요. 꼭 필요한 핵심 사항은 암기를 하되 나머지는 다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한 것을 바탕으로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야 돼요. 자, 연상을 해서 내가 쭉 설명을 해보면요.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명확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명확화되고 숙성하게 됨으로써 실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자, 기술자 공부를 이렇게 기본적인 공부 방법으로 하면요. 시간을 많이 절약하면서 합격에 이르는 지름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암기식 위주의 공부 방법을 탈피하고요. 논술형에 적합한 공부 방법을 하면은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설을 가장 쉽게 알려주는 박원장 기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